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지금 주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한반도는 물론이고요. 국제 전반의 안보에도 상당한 위협이 돼요. 자, 그래서 요 파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리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 내 분위기, 이런 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양이 좀 방대해요.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매일같이 이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왜냐면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제 분단국이고, 최강의 핵미사일 이 개발 국가인 이제 북한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 핵과 관련된 국제 조약, 협정, 요 딱 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선제 사용은 안 한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말이죠. 지금 최근 들어서 북한이 유일하게 우리는 핵 선제 사용할 거야. 요거를 딱 선언하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전 위험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적 이 새로운 조약의 체결, 요것이 우리 안보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도 열받아 있고요, 우리 정부도 열받아 있습니다. 열 안 받으면 비정상이죠. 열 안 받는 비정상 집단이 누구냐? 이재명과 민주당 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런 이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수 매체인 조중동, 그리고 이제 진보 매체인 경향과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새벽 1시 반쯤에 이 김만배하고 신앙림이가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당연히 구속돼야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을 했고,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망하기 전에는 이제 이 검찰의 그 구속영장 내용이 전반적으로 법률적인 다툼 여지가 별로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김만배 윗선을 조사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번에 말이죠. 이번 사건 김만배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김만배가 뭐 대장동의 주범이다. 이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구속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입을 딱 안 여는 인간이 바로 이게요. 아주 이재명 못지않게 사악한 인간이에요. 김만배. 그러면 왜 이게 김만배 구속이 중요하느냐? 요 허위 인터뷰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이재명이 당선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에 있는 이재명의 그러니까 최측근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요 사건 김만배 언론 보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언론 공작이 갖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분당을 해서 말하자면 이게 누구냐? 김병욱이가 되는 거예요. 김병욱. 그래서 김병욱 보좌관이 여기 이제 캠프에 들어갔다. 이런 의혹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최상병 사건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밤에 심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간담회가 아니고요.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지금, 이번, 이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조약문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내 전문가들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통해서 말이죠. 요렇게 해서 이제 기본 백그라운드를 조금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이제 이 맞대응하는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제 살상 무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초정밀 타격 무기도 제공할 수 있다. 지금 초정밀 타격 무기가 중동을 비롯해서 우리 이제 수출선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안에 지금 이제 방산 수출을 갖다가 세계 랭킹 4위로 끌어올리겠다. 이 정도로 우리 초정밀 타격 무기가 굉장한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 말이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살상 무기만 주는 게 아니라 초정밀 타격 무기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러 정책, 그리고 대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이 지금 확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강경로로. 자,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러시아가 정말 이 동맹조약, 자동 군사 개입까지 약속한 거, 요거에 대한 지금 강력한 대응에 나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푸틴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마찬가지로 자기네도 보복하겠다. 이 입장을 대놓고 주장하고 있어요. 푸틴. 자, 그래서 한러 간에는요, 지금 전면전이 발생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러 간에도 전면전, 즉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면전으로 이게 지금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게 우리 안보를 챙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아이고 윤석열이가 이거 대러 외교를 잘못해서 그래. 이게 잘못된 외교를 받고 딱 좌파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니 원인이 말이죠. 러시아의 대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꺾고 푸틴이 전략이 다시 자기가 미국하고 맞상대할 수 있는 세계 최강으로 크겠다. 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망해가면 갈수록 극력 반발하는 거예요. 마지막 직전에 꼬리를 내리는 것이죠. 자, 왜냐? 러시아도 소련 제국이 망했잖아요. 동북아시아도 그러니까 유럽 동구도 망했잖아요. 망할 때까지는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도 망하기 직전에 있는데 중국 하나 갖고는 중국이 뜻대로 지금 북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북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왜? 지금 푸틴은요, 겉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경쟁 관계잖아요. 왜냐? 수십 년간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맹주했던 사회주의 국가에 러시아가 소 연방 붕괴로 인해서 망해버렸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중국이 차지했으니까 예, 지금 90년대서부터 벌써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푸틴의 희망은 이거를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지금 러시아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한 라이벌 관계가 있습니다. 요 북한을 두고서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중국도 이용했고 러시아도 이용했고 중국 이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으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경쟁을 시켜갖고 이용했고 그래서 자동 개입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번에 받았는데 성공했고 요것이 지금 화근을 일으키고 있고 한러 간의 보복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당연히 미국.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한미일 3개국 간의 이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 동맹 플러스 한미일 3국. 그다음에 이제 그 선진 우리 이제 우방국들 요런 체제가 예,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핵과 미사일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북한 주민을 못 먹여 살잖아요. 망하기 직전에 있는 북한을 90년대 말에는 DJ가 살려줬는데 이제는 항상 이제 중국이 말하자면 구명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 하나 갖고도 불안하니까 러시아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무너지는 김정은 체제를 살리는 구명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동맹을 다시 동맹조약을 96년도에 무너졌는데 이거를 다시 살려내는데 성공했고 그러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테러법까지 지금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왜냐? 테러 지원국으로 러시아를 지정하자 법안이 벌써 발의가 됐어요. 테러 지원국은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러시아, 북한, 시리아, 이란, 쿠바 딱 4개국으로 돼 있는데 러시아는 하나 더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이제 이 살상무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러시아 관련 기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바로 그 제재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출 품목도 또 확대시켰습니다. 1159개에서 1403개로 또 늘렸어요. 수출 통제 품목도. 자, 그래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군사적인 제재 조치에 나섰다. 그 정도로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에 주는 이 파급 영향이 상당히 네거티브하다. 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푸틴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상당한 보복을 시사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푸틴은요, 우리가 이제 살상무기를 보낸다 딱 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상무기를 보내면 우크라이나에 그에 따라서 상응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 지도부의 달갑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체결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62년 조약하고 모든 것이 똑같고 여기에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새 것도 없는데 왜 난리치냐 이거예요. 그리고 군사적인 원조는 오직 침공과 군사적인 공격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궤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북한의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정밀 무기가 이제 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은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비례해서 북한에 무기를 주겠다라고 하는 견제, 압박, 이 위협 수위를 높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도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에는 당연히
정밀 타격 무기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미국에서도요, 미 국무부, 백악관, 그 다음에 국방부 모두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부가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든 간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제 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이 이제 발표했는데요. 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상대로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 지원 결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한국이 결정한다. 예, 그리고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인도 태평양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으로 보지 않고 미국 정부가 환영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를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러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미러 관계도 지금 전면전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도 말이죠. 어제 장호진 실장이 국제적인 해법까지 어제 거론했어요. 그래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 역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한미일은요, 이달 말에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핵 항모인 시어도 루스벨트 함이 참여하고, 그리고 한반도 공해상에서 대규모 훈련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나토 정상회담에서는요, 한미일은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자, 그래서 나토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본래가 러시아 견제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서 긴장 관계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거기에 기름을 얹은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이제 그 전문가들, 우리 이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논평하고 한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남성욱 교수, 고려대학이죠. 그동안 소홀했던 러시아와의 대화를 복원하라. 박원근 2대 교수, 대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레드라인을 설정해야 된다. 이미 이제 지금 얘기한 거죠. 뭐 이 초정밀 공격 타격 무기, 그 다음에 공격 무기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빅터 차,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CSIS의 한국 석자인데 최선의 대응책은 나토에서 한미일 공동 방위 성명이 나오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석배 전 러시아 대사는요, 북러 군사기술 협력이 러시아 안보 위협임을 강조하라. 천용 외교안보수석 북러 군사기술 이전 시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부 대응을 이제 요약하면요. 자, 엄중히 규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 조치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장사들의 궤변, 그리고 어불성설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고,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선박,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운송에 관여한 선박 4척하고 기관 5곳, 개인 8명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대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을 234개를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1152개에서 1402개로 지금 3개로 1403개로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약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조선일보에서 만든 자료하고요. 동아일보의 자료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2조, 이번 이제 조약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입니다. 자, 전략적 안정과 전략 전술 협동을 강화한다. 이 얘기는 사실상 핵 보유국주의를 인정한다.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3조에 일방에 대한 직접적 위협 조성 시에는 협상 통로를 통해서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 이 지체 없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4조가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위협 조성 시에도 지체 없이 협력 체제를 가동하고 침공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또 지체 없이 한다. 그래서 여기서 위협 조성이라는 말은요, 연합훈련까지를 감안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훈련 하잖아요. 한미일 연합훈련.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북한도 러시아와 정례적인 또 비정례적인 연합훈련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만큼 지금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8조에서는요, 8조에서는 이제 지역 안보, 공동 방위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9조에서는요, 식량 에너지를, 그리고 IT 안전, 공급망,
요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경제하고 안보 분야에서의 이 협력을 최대한도로 확대해 나간다.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광범위한 조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동아일보에서 내는 건데요.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위협 조성 때 실천 조치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위협 조성 때. 요 얘기는요. 한미 안보, 한미 동맹 훈련. 요거 전부 위협으로 규정해서 러시아가 군사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61년도 동맹 조약이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무력 침공.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 북한 국지 도발에 맞대응 시에 러시아군도 개입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과거 조약하고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가령한다. 요거는 유엔의 제재를 무시하는 거. 요거 과거에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방적인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데 반대한다. 요거는요. 일방적인 강제 조치 반대한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그 다음에 한미를 대북 대러 제재를 무력화하겠다. 이런 의도예요. 이것도 없었는데 생긴 거. 그 다음에 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 자들을 인도하고 이관하는 문제를 협조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 있는 탈무민들 이거 무조건 하고 강제 북송시켜주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새로 생긴 건데 이런 거를 보면은요. 과거보다도 훨씬 강화된 이런 새로운 그 포괄적 전략 협력적 관계로 동반자 관계로 강화됐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어느 누구하고도 지금 이제 이 러북 정상회담 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사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선일보 사설은요 정부 입장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이 협정이 말이죠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요런 결의가 아니냐. 그리고 북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전략무기 5대 과업, 즉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ICBM, 정찰 위성 기술 이전까지도 희망하고 있는데 요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요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이죠 이 무기 지원 시스템은 이제 방공 시스템 같은 방어용으로 시작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거래가 계속될 경우에는 살상용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작년에 말이죠.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대역 판매해 왔는데 요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무해 지원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래도 러시아가 할 말은 없다. 자,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낡은 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 무기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다가 러시아가 잊지 말아라. 이런 경고성.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중앙일보의 경우에는요, 복원된 북러 군사동맹, 더욱 중요해진 한중 관계. 자, 그래서 이번 북러 간의 이런 군사적인 협력 동맹 관계의 발전에 대응해서 우리는 이제 이 서방 진영과의 관계도 강화해야 되겠지만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라.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키신저 외교를 지금 인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소 이념 갈등을 갖다가 미중 수교에 활용한 이런 사회처럼 이제의 경험을 참고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의 경우에는요. 동아일보에는 북러 전쟁 땐 즉시 군사원조 위험한 신냉전이 결탁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양국은 앞으로 반미 반서방 동맹을 내건 연합 군사훈련 같은 도발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나아가서 러시아의 침략 정장이 북한의 무기 지원을 넘어서 병력을 파괴하거나 한반도 위기시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국제사회에 대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 강화 같은 뻔한 동맹으로는 이제 대응이 부족하다. 자,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서 압박하는 한편 한중 관계에서 진영 대결의 틈새를 찾아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러가 위험한 선을 넘지 않도록 중층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향신문에서는요, 이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남북 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향신문 역시 경향신문답게 한미일 협력 강화가 빌미를 준 것이 사실인데, 자, 이제는 한중 관계 외교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리고 이제 국회 아직도 의원회, 외통위 국방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냐?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말이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단견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불러들인 거야. 이러한 그 얘기는요, 이건 매국 외교 입장이나 똑같아. 반성하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앙림이하고 김만배가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배임 수재하고 배임 중재,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만배하고 신앙림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둘 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2021년도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2022년도 3월 6일 선거 3일 전에 싹 이거를 보도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언론 공작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김만배 지금 2021년도 9월이니까 8월 말부터 지금 대장동 의혹이 터지기 시작해서 9월쯤 되니까 이제 쫙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경선 때니까 이재명이 경선도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제 공작을 시작한 겁니다. 공작의 대두. 그러니까 이제 원 몸통은 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위에 이렇게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이재명이가 대장동 몸통이 아니야.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야. 당시 윤석열 후보야. 왜? 중수부 이제 검사 때, 왜 그거를 갖다가 조용희를 그냥 풀어줬냐. 조사도 안 하고 커피 한 잔 먹여서. 요게 이제 문제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요런 구조로다가 인터뷰를 딱 한 거예요. 이거 가짜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당선을 위한 이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선거 개입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후에 왜 이재명을 연사할 수 없느냐? 우선 요 언론 공작의 목표가 바로 이재명의 당선, 즉 몸통을 바꿔치기 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런 것이고, 이재명의 측근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병욱 의원이잖아요. 이번 김은혜 의원한테 졌잖아요. 김병욱의 보좌관이 말이죠. 이재명이 요 대장동 캠프, 대응 캠프에 거기에 상황실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실장으로 들어가 있는 최 보좌관이 바로 김만배 언론 추락에도 개입되는 정황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보게 되는 바 있어요. 그러면은 캠프에 있는 상황실장이라는 인간이 가 있는데 이거를 김병욱한테 보고 안 했겠느냐? 당연히 했다. 그 TF 팀장이 김병욱이잖아요. 김병욱이는 그럼 누구한테 이걸 보고하겠어요? 당연히 이재명 관련 사항인데 이재명한테 제1착으로 보고한다. 그래서 이 몸통 윗선은 누구냐? 이것도 대장동 윗선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또 그분 윗선이 누구냐? 이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어마어마한 범죄 행각에 지금 또 한 번 걸려드는.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재명의 이자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요 수사가 제대로 이제 확대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면 결국은 이재명하고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김만배 이퀄 김병욱이 공모, 김병욱 이퀄 이재명 공모. 그래서 이 공모자 3명 구조로 수사가 돼야만 이게 정상적인 수사의 이 수사 구조가 다 완결되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이제 TV조선에서 유일하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어제 밤에 말이죠. 심야 긴급회의를 민주당이 했다고 합니다. 이 심야 긴급회의는, 그러니까 이제 최고회의가 되겠어요. 민주당 심야 최고회의를 열어서 해병대 특검법과 관련돼서 이제 오늘부터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청문회를 열어서요. 이종석, 박정훈을 오늘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전략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요, 이 해병대, 이 최장병 특검법을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야 최고회의까지 열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영교 같은 경우는요, 제대로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그 뒷작업들도 좀 해야 나간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 그리고 장경태는요, 어제 이재명 사퇴 얘기는 없었다. 이거 거짓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퇴 얘기했죠. 왜냐면 오늘 중으로 21일이니까 사퇴를 선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퇴 이후에 이 환경을 어떻게 지금 자기네가 관리해 나갈 것이냐. 당연히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어제 말이죠. 노란봉투법하고 양곡관리법을 갖다가 지금 송환 상임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드디어 입법 폭주, 입법 독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우선 금년 100만,
6월 중으로 제가 90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